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승용 차량의 연료 시스템 양산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MSV 샤시 설계 6팀 김탁훈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료 시스템의 양산 설계를 위한 디지털 트윈 개발 내용 중에 하나인 연료 탱크 유동음 정량 평가를 위한 CNN 기반 점수화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발표 중에는 연료 탱크 유동음 정량 평가를 위한 CNN 기반 점수화 프로그램을 줄여 유동음 프로그램이라 지칭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목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료 탱크 유동음 개발 방법과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한 CNN 기반 소음 분석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한 후 본 발표의 본론인 유동음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탱크 유동음 개발 방법에 대한 개요입니다. 차량의 연료 탱크 유동음이란 쉽게 말해 물병이 물을 채워 흔들면 물소리가 나듯 차량 내 연료 탱크에 연료가 채워진 후 차량의 급출발 및 급점거 혹은 차량의 흔들림에 의해서 연료 탱크 내 연료의 유동이 발생할 경우 들리는 소리를 말합니다. 현재 차량의 연료 탱크 유동음 개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료 탱크 유동음이 발생하는 조건을 만든 후 유동음을 기로 정치하여 평가자가 점수를 매기는 감성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귀는 마이크처럼 캘리브레이션 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청력 차이가 존재하고 연령에 따라 각 주파수별 청력의 손실도 발생합니다. 그래프를 보며 간단한 예시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X축은 가청 주파수, Y축은 청력 손실 dB입니다. 화살표로 표기된 2000Hz 대역의 연료 탱크 유동음을 개발한다고 가정할 때 2000Hz 대역의 청력 손실이 20대보다 50대가 더 많기 때문에 50대의 평가자가 연료 탱크 유동음을 개발했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가자에 상관없이 정확한 개발을 위해 정량화된 평가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동음 프로그램 개발 설명에 필요한 사전 지식인 CNN 기반 소음 분석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제 너무나 유명해진 딥러닝의 대표 아키텍처인데요. 특히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CNN은 이미지를 입력하여 여러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해 이미지에 대해 분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CNN을 활용해 분석한다는 것은 소리를 이미지화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어서 소리를 이미지화시켜 CNN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소리를 스펙트로그램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주파수, 색깔로는 파워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D 이미지에 3차원의 정보 표현이 가능하며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이 정보들을 활용해 효율적인 CNN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CNN을 활용한 연료 탱크 유동음 점수화 프로그램도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코더 디코더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컴퓨터스넷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제공하는 이화자 1채널 대화 데이터 분리 분야에서 2018년 최고 성능을 달성한 모델의 기본 구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 엔코더 디코더 웨이트를 이용하여 타임 도메인에서 바로 마스크를 취득하게 되고 해당 마스크를 활용해 대화를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조의 장점은 스펙트로그램 변환 작업 없이 타임 도메인에서 바로 마스크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컴퓨터스넷을 현업 데이터에서 활용한 사례입니다. 차량의 구동 소음에서 저압연료 펌프 소음만을 분리해내는 것을 성공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소음에 대한 취득 방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간단히 레이블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의 소음을 들어보는 것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며 사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 발표의 본 내용인 CNN을 활용한 연료탱크 유동음 점수화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대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발표의 첫 페이지에서 보셨던 그림이실 텐데요. 연료탱크 유동음을 CNN을 통해 정량적 분석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료탱크 유동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의 귀를 통해 정취하던 소음을 마이크를 통해 측정하고 측정된 소음을 스펙트로그램으로 만들어 이미지를 데이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료탱크 유동음 스펙트로그램을 CNN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학습을 시키고 이를 통해 점수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측하고자 하는 웨이브 파일을 인풋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 밴드 패스 필터를 설정을 하고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플롯을 합니다. 유동음 분석에 맞는 밴드 패스 필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밴드 패스 필터에서 플롯을 한 후 해당 밴드 패스 필터에서 스펙트로그램을 그려내게 됩니다. 각 시간 구간별 dB와 dB A-웨이트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직접 만든 AI 모델을 마운트하게 됩니다. 프리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 폴더도 마운팅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후 웨이브 파일로 만든 스펙트로그램을 로컬에 저장하고 그 스펙트로그램을 불러오게 됩니다. AI 모델을 통해 데이터 폴더를 프리트레인하고 점수를 구현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시연 영상은 어떠셨나요? 전문 개발자들이 보시기에는 많은 점이 부족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 엔지니어로서 팀원 혹은 협업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고려사항에 대한 고민의 기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그중 전문 개발자가 아닌 엔지니어 혹은 연구자들이 디지털 트윈을 현업에 적용시키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고민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저의 유동음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결정지었는지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한 후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 기능 구현의 범주를 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중 기능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결정 사항은 사용자의 범주 설정입니다. 저는 유동음 분석 프로그램의 사용자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공학 지식을 가진 차량 개발 연구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 후 팀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활용 지식 등을 확인한 후 단순히 점수 계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지 않고 연료탱크 유동음을 종합 분석 툴로 개발하는 것으로 기능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을 배포한 후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입니다. 차량 개발을 진행하며 데이터는 계속 축적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딥러닝 모델 업데이트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최신 데이터를 차량 개발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 한 명이 프로그램 배포 후 사용자들이 축적한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모델로 업데이트하고 배포할 때까지 시간차가 발생하며 그 경우에 사용자는 계속해서 구형 모델을 사용하여 차량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는 곧 개발 차량의 개발 품질 저하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저는 사용자에게 직접 모델을 업데이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기 프로그램 배포 시 제가 가진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함께 배포하고
프로그램 내 AI 모델을 불러올 때 신규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프리트레인을 하는 방식으로 유저가 가진 AI 모델의 최신화를 유지하고 일정 기간 후 각 유저들이 취득한 데이터를 개발자인 저에게 전달하여 각 사용자들이 축적한 데이터로 다음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배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취득한 데이터를 딜레이 없이 바로 AI 모델에 적용시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누락 없이 사용자의 AI 모델 최신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AI에 관심 있는 사용자를 위해 AI 모델을 직접 마운트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를 하였습니다. 매틀랩을 활용해 모델 제작을 하고 해당 모델을 마운트하여 사용해 볼 수 있는 기능 제공을 통해 조금이나마 심화 사용자들에 대한 니즈를 만족시키고 해당 모델을 통해 저와 모델 구조에 대해 의논해 볼 수 있는 실마리도 남겨두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각자의 색깔이 담긴 AI 모델을 개발자인 제가 배포한 틀 안에서 만들어 보고 이를 활용해 모델에 대해 저와 혹은 다른 유저와 공유하고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고민들을 끝냈다면 이제는 각 사용자의 환경에서 간단한 설정 혹은 설치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방식을 선정해야 합니다. 사용자 각자의 프로그램 사용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배포한 프로그램 대부분의 환경에서 문제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 사용자 간 사용 환경, 개발 환경을 완전히 통일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방법은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닌 저에게는 많은 시도와 수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활용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제가 사용한 방법인데요. 개발자와 사용자의 환경 차이를 대부분 메꿔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이썬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배포의 한계를 느끼고 회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한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선택지인 매틀랩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매틀랩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였고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들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배포에 성공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이번 프로그램 개발을 계기로 디지털 트윈을 실제 차량 개발 과정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적중하였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차량 개발에서 정량화되지 않는 지표들의 정량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료탱크 유동은 평가의 정량화 점수 객관성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 캠, 액티베이션 맵을 활용해 연료탱크 유동음의 각 밴드패스별 가중치를 역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른 시스템 혹은 차량 전체 관점에서 통합 점수화 툴로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로 접근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